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한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죠. 자,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의 매수세는 정말 꾸준히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 또한 꾸준하게 증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부터 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매수세가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 과거에 강세장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없죠. 자, 이러한 개인의 외로운 매수 행진,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의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 메인에 뜨지 않아서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봐주셔야지 유튜브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가끔씩 보시면은 요즘 워낙 많은 주식 채널이 많다 보니까 뒤로 제 영상이 밀리게 됩니다. 자주 보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유, 앞에 썰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작년 초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의 매매 힘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이상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해서 이제 제가 증시토크 칼럼과 그리고 증시토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개인의 매수 행진이 이게 조금 심상치 않다,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려왔고, 그 모습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이제 묘사하게 됐죠. 자,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누적해서 130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그러니까 개인의 순매매하고요, 순매매하고 그리고 예탁금 증가, 요거 이제 합친 금액을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고 해서 매달 계속 추적하고 있죠. 이 규모가 작년 초 이후 최근까지 170조 원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으면요, 개인의 매매 행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번처럼 거의 매달 이러지 않았어요. 개인의 순매를 보더라도요, 작년 11월에 잠깐 매도가 살짝 나왔지만 결국은 개인의 순매수 행진이 거의 매달 진행이 됐고,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죠. 조원 단위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벌써 코스피 코스닥에서 7조 원대 개인의 순매수세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 잠깐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때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이슈가 발생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가 증시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 힘줘서 연합해서 저거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들어오시긴 하였는데, 어쨌거나 개인의 순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금 순증 또한 한 달도 감소로 돌아서지 않고요, 계속 유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8조 6천억 원대의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기록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제가 이런 역사적 선례가 없어요라고 표현을 드리면 그래도 한 번은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면 야, 진짜 없구나, 그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2003년부터 해서요,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금 순증, 고객 예탁금 증감과 개인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누적 순매매 추이를 기록한 차트인데요. 2000년대 초반 감소했다가 2000년대 2007년 그때쯤부터 해서 2011년까지 증가하긴 하였지만, 요때 이렇게 증가한 규모는, 자, 이번에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거의 170조 가까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절대적인 수준의
개인의 유동성 공급이 증시로 유입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외로운,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바처럼 예전 같으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뭐 종합주가 지수가 몇 프로 올랐어요, 이러한 뉴스들이 종종 등장했지만 저러한 뉴스가 거의 이번 상승장에는 없었죠. 오히려 개인이 외롭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개인이 130조 원 매수를 했고요. 요 절대적인 명목상 금액을 따져본다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시가총액 2,700조 원을 감안해 봤을 때 대략 5 내지 6%의 지분율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이 작년에는 시가총액이 낮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더 큰 비율로, 더 큰 지분율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유통 주식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외국인 기관이 그냥 야 개인들 한번 물 먹어봐라 하듯이 확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꿋꿋하게 밑에서 받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개인이 밀어올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자, 그 결과 우리는 중요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현상을 보았느냐? 작년에는 개인의 힘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역사적인 현상을 보았어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 상승장은 기관이 만들든 외국인이 만들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는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이것을 이끌었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한 중반까지의 증시 뉴스 보시면요, 투신이 수급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주 등장했었습니다만, 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끌어올린 역사는 언제만 있었느냐? 상투. 상투 때만 개인이 매수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한두 달 뒤에는 훅 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바닥부터 해서 끌어올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작년에 개인의 순매수한 규모가 작년 60조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올해도 1월부터 최근까지 60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최근에 보게 되면요, 조금 다른 양상이 관찰돼요. 뭐가 다르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코로나 쇼크 때 그 시점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시가총액이 1,300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개인의 매수가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의 물량을 모두 흡수하면서도 시장을 후샤 후쩍 하고 끌어올렸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뭔가 미흡해요. 왜냐?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는 시가총액이 1,300조 원이었지만 지금은 2,700조 원으로 그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더라도 끌어올리기보다는 뭔가 현상 유지하거나 또는 시장 빠졌을 때 조금 받치는 요 정도 수준의 매수세입니다. 되려 작년에 개인의 힘과 다르게 최근에 개인의 힘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는 개인이 총알을 우다다다다 쏘더라도 계속 예탁금이 채워지면서 예탁금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무한 총알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장을 계속 자신 있게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좀 힘이 벅차요. 이 관련한 부분은 제가 올해 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증시 토크에서도 다루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뭔가 좀 힘이 부족하다. 그 이유가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알 공급이 예전 같지가 않다 보니, 그리고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개인이 떠받치기에는 뭔가 좀 힘이 붙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비교해봐도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시장의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현상 유지 내지는 또는 하방 경직만 만들어주는 정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만 해도 땡큐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시장이 이렇게 쭉쭉 가줘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쭉쭉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예전에 강세장에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들들들들 뜨겁게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신과 기관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들들들들들 끌어올리고, 이러한 이제 뭐랄까, 어떤 때는 서로가 같이 끌어올리고,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 너가 먼저 힘써, 다음엔 내가 힘쓸게, 이런 식의
뭔가 공조 아닌 공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만 외롭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중 한쪽이라도 들어와서 개인과 함께 매수를 해준다면 주가 지수가 힘을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모습이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 그때 당시 달러 환율이 쭉 빠지면서 그때 당시 아마 1080원 부근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1200원대 있던 것이 1080원 부근까지 가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환율이 하락, 즉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흐름, 올해 들어서 그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뭔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죠. 걔네들이라도 들어와 주긴 해야 될 텐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이 좀 들어와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의 가장 큰 존재 누구라고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까? 국민연금이죠. 근데 이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상 주가지수 3200포인트 윗선에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올해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를 늘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계속 늘린 상태로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금은 완축을 해야 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0.5%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명작인 투신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존재감이 없어. 펀드로 요즘 누가 투자합니까?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투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금융투자라고 쓰고 증권사라고 읽으시면 돼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들, 그리고 내부적인 프롭 트레이딩 등등,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수급은 그냥 단발적인 수급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외국인 기관, 제법 긴 시간, 한동안, 얘네들은 없다 치시죠. 없어. 얘네들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은 외로운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텐데, 그러면 그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어떨 것인가? 자, 그 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답답한, 애매한, 유란 흐름. 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외국인이 다시 컴백한다면, 작년 11월, 12월에 봤던 것처럼 주가 지수에 모멘텀이 생기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도 시장이 올라가면 일단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그때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한 매매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조금은 주가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버리시고요. 오히려 주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어떤 흐름이 흥미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좀 쉽지 않은 하반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시장도 애매하죠. 월요일, 화요일 쭉 세게 시작했다가 애매한 흐름으로 마무리되는데, 좀 아쉽지만, 힘내시면서, 조만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좋은 시기가 찾아오길,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